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9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무신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입니다. 신월의 개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라고 하는 천간이 오늘 일간이 되겠죠.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임수 다음으로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 똑같이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 쭉 수가 되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구분했죠.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된다. 이 차이가 솔직한 말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물상으로 대비를 해서 봤을 때 대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물의 양이 양수인 임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 아니라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이 방대하고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인 양수에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는 작은 개념의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성으로 봤을 때 우로수라고 그래요.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물이고, 이 우로수는 쉽게 말해서 이슬비 같은 개념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우리 정화수 같은 개념 있죠. 이러한 개념의 물을 바로 개수라고 하죠. 작은 시냇물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신왕하면 제가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쳐서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이 임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거나 너울이 일거나 또는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수를 왕하게 되면 저 임수의 왕한 기운을 갖다가 억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라든가 정화로서 병정화로서 무토를 보좌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임수일간도 왕하지 않고 신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기보다 이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하여 임수를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어저께 임수인 것이고, 오늘 개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해도 임수처럼 물이 범람하거나 물이 충분지성을 일으켜서 큰 파도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온기에 하늘에 제설을 지니기 위해서 떠놓은 정화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화수가 왕해봤자 얼마나 왕하겠습니까? 우물물이 아무리 왕해봤자 뭐 크게 물이 일어나 가지고 천하를 막 쓸고 내려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개수의 특징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징함에 있다. 청징,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써서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의 핵심, 개수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개수는 절대 탁수, 물이 더러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심한 경우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의 매물도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사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개수 일간이 무토, 기토 등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야 하지만 개수가 탁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수 일간도 마찬가지로 신약하게 되면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왕하더라도 인성 한 점 정도, 특히 신금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유입이 돼서 계속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원불절이라고 해서 물은, 이 개수 같은 경우는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줘야지 물이 탁해지지 않는데, 만약에 개수가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마치 물이 계속 유입이 돼가지고 개수가 계속 흘러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수일간은 일간이 왕해도 금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얘가 예전에 정화일간이었을 때는, 정화일간은 특성상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정화는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이치로 개수일간도 작은 그런 맑고 깨끗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게 되면 탁수가 된다. 그래서 신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개수는 사시사철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또 입추가 되어야지만 계절인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접어오게 되죠. 여름인 4, 5, 미월은 화왕절이었다라고 하면, 가을인 신유술월은 금이왕한 금왕절이죠. 4, 5, 미월은 화가 인관제왕 병지라고 하면, 신유술월은 금이 인관지, 신월이 인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제왕지가 되니 실로 12개월 중에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유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 6월은 금이 왕하고, 술월은 있죠. 술월은 같은 서방의 신유술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환절기가 되죠.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진월은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래서 신술, 축, 미월은 모두 환절기가 되면서 뭐가 왕하겠죠?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묘월은 목이 왕한 것, 실질적으로는 인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4, 5월은 화, 해자월은 수, 그 다음에 지금 신유월은 금이 매우 왕하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신유월에는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왕하다, 수도 같이 왕하다라고 해서, 어저께 일간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월령에 금이 있어서 금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일간이 어떻다, 약하지 않다,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니, 어저께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는 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서 범람하게 되니,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정화를 취용해서 금을 갖다가 화급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음수인 개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뭘 하지 않는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물론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 때문에 무토를 쓸 수는 있습니다. 무토는 개수일간은, 잘 보세요.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없으면 개수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절대. 하지만 개수일간인데 임수가 있게 되면 얘는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범람을 하게 되면 그냥 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갖다가 같이 혼탁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개수일간이 왕할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겁재를 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겁재 때문에 개수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물물을 길러다 쓰고 있어요. 우물물, 공동으로 쓰는 우물물이죠. 근데 강이 넘쳤어, 아니면 바다에서 바닷물이 넘쳐서 우물물에 바닷물이 섞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물물을 먹질 못하죠. 또 시간을 기다려서 그 우물이 자정작용으로서 좀 그 속기가 빠져나가면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개수가 있는데 임수 바닷물이 범람해서 개수를 갖다가 임수가 덮쳤다? 그럼 그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탁한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월에, 해자월에 개수일간일 때 임수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얘를 막기 위해서, 임수를 막기 위해서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범람해서 개수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토를 쓰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개수를
제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반대 무토를 쓸 수 있지만은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토 또한 필요가 없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간목을 가지고 저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주 배합하는 법이 참 우스운 게 뭐냐면 임수가 있으면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임수가 없는데 무토가 있으면 이건 오히려 병이 되는 것이니 병은 간목으로서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령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 신월은 그렇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또 한습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도 조금은 필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뭐냐면 금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오히려 이런 말이 있죠. 금다수탕이 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모왕자쇠하게 되면, 모자멸자라고도 누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모왕자쇠, 모자멸자, 모왕자고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개수가 오히려 금다수탁이 돼서 개수가 탁해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화를 가지고 금을 억제하는 화는 정화가 굉장히 큰 탁월한 역할을 하죠. 정화 아니면은 병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재성을 가지고 금을 갖다가 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다수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를 쓰고 그 화로서 금을 억제하게 되는데, 특히 병정화가 신월의 병정화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화를 갖다가 생주해 주어야지만 능히 화가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사주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정화만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고요. 그때는 병화를 별도로 또 얻어서 조후까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같은 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이지만 양수인 임수냐 또는 음수인 개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에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이런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꼭 알아두셔야지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개수일간 신월에 태어났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자,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반적인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음수.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수,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 월지에 있는 금이 나를 생해준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것은 생아자,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 되어 있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인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편인이 아니라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지만 오늘 음수인 개수는 신월의 정인격이 된다. 물론 모왕자쇠 이렇게 될 수, 모왕자쇠가 아니죠. 모왕자상이죠. 모왕자상이 될 수도 한 국세로 볼 수 있죠.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원령인 금도 왕한 것인데, 임수하고 개수의 차이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왕자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양금인 신금이 생해주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험장치로서 정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금을 갖다가 좀 억제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게 되니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병정화만 딸랑 서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병정화를 목생화하여 도와주어야지만 병정화가 능히 힘을 얻어서 조우도 할 수 있겠고 금을 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을 얻게 되면 항상 인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이 인이 이렇게 있었으면 충으로 보지 않지만은 이렇게 뭐 개인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반드시 인신충을 하게 되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상관이 인신충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게 되고요. 신금 또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무토도 등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신충이 되다 보니 신금도 좀 상처를 받아서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의 뿌리도 조금은 약해져 있는데, 이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야, 이 무토가 투출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이 무토가 임수로 이렇게 제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목을 음용수가 있는데 임수가 섞인다라고 하는 뜻은, 임수가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물에 바닷물이 섞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임수는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임수를 무토가 제거하는 것이 신금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지만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개수하고 무토하고 서로 뭐가 달라져? 무게 합이 되려고 한다. 무게 합해서 화로 바뀌진 않고요. 그냥 서로 탐합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일지 밑에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개축 일주가 되면 이 무토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토가 좀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판단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지만, 임수가 예를 들어서 범람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면 무토를 쓰는 것이 맞는데 무게 합의돼서 나쁜 것이고요. 만약에 토가 있어서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이때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또는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대운의 향배를 살펴보고 난 연후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왜 미자가 됐을까요? 임자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이거 축하고 자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축, 원래는 합토가 되는 것이 맞는데, 자축이 합할 때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있으면 이때는 자축 합토로 보지 마시고요. 자축 합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개수하고 자꾸 무토하고 탐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순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개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한 임자시하고 좀 비슷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거는 이 일간하고 얘하고 좀 합을 하려고 하고, 요 개수는 얘하고 합을 하지 못하.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건 금수가 왕하고 일간 개수가 자꾸 무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사주가 한습해지죠. 차가워지고 음습해지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를 받아들여야지만 이 사주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인시 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무토로서 무토가 아니죠. 간목인 상관으로서 무토를 제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상관, 경관 아닌가요? 상관, 경관. 물론 이제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 되겠고요. 간목 가지고는 상관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개수는 무토하고 탐합하느라고, 또는 왕토에 의해서 매몰돼서 개수 자체가 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상관 경관돼서 무토를 제거시켜 준 것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간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반대로 인신충 돼서 이렇게 되면 수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화가 부족해서 조금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크게 발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화운을 가면은 오히려 개수일간이 매몰되거나 탁해질 수 있으니 이거는 갑인시는 됐을 때는 여명으로 태어나기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 같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갑인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라도 있지만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부족하죠. 제하려고는 하는데 제하지 않습니다. 을묘시 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 짚어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진시가 되면 이때는 얘기가 크게 달라지는 게 무토가 너무 왕해져 버려요. 축의 뿌리를 뒀죠. 진의 뿌리를 뒀죠. 또 병화가 어쨌거나 있어서 무토가 이렇게 제거가 아니라 병화가 무토를 좀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 이건 반드시 화운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을 좀 더 보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언제는 좋지 못하다, 경술대운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사무호기미시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나 무호기미시는 저는 절대적으로 선택하지, 남녀 불문하고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경신시 또는 신유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금의 뿌리를 튼튼히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화운으로 갈 때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겨지는 것이 좋은데, 화운 가게 되면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금 자체가 화의 피극을 받기 때문에 좀 센 금이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경신시가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탐합하는 것 좋지 못하고요. 또 개축 일조 자체가 이 일지 밑에서 이렇게 칠살은 축토를 보게 되면 신경 좀 많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토 아닌 것이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또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고요. 임자계시, 경신시 이 정도 되게 되면 반드시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임자계시보다는 경신시 정도가 그래도 바람직한 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병진정사시 정도가 저는 낫다라고 보고요. 갑인시보다는 병진정사가 좀, 병진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차라리 그냥 정사시 정도, 무기미시는 안 됩니다. 계속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한 정사시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이제 태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닥쳐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안 됩니다. 내일 모레 날짜 봐달라고 하시면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못해도 한 일주일, 2주 전에는 그때도 늦습니다. 병원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좀 생각하시고, 다른 데서 물어서 이제 이거 날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좀 미리 좀 이렇게 더 살펴보시고 하셔서 아이 인생에 있어서 이 사주라고 한 것, 뭐 무시하면은 상관없겠지만 사주라고 한 것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면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